이번 시간에는 이제 사장 전반부를 하겠습니다. 그 두 개 다 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식 평가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걸 봅시다. 어,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이제 현재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현재 가치가 중요하다. 근데 현재 가치가 적용되는 분야가 증권 평가, 증권 가치를 산출하는 거, 또 이제 실물 투자를 하는 거, 실물 투자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업 가치를 구해내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때의 증권 가치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앞에서 주식과 채권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요번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주식의 평가를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해낸 것들은 모두 다 우리가 이제 현재 가치,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이론적 모형을 통해서 구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했냐면 내재 가치라고 했어요. 내재 가치. 그래서 내재 가치와 내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이론적 가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장 가치와 이제 비교하면서 시장 가치와 비교를 하면서 이제 재정 거래를 하는 거죠. 이게 어느 게 크냐. 이게 두 개가 같으면은 균형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상태를 균형 가치라고 한다고 그랬죠. 제목에 대해서는. 근데 경제학에서 균형 가치,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거래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 가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참조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현실적으로 이 시간 가치는 화폐 시간 가치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여기에서 미래로 갈 수도 있고 미래에서 현재로 올 수도 있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렇게 현재에서 미래로 가고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것의 방법으로는 이제 금융시장에 있고 금융시장도 있고 또 실물 투자, 실물 시장도 있는 거죠. 실물 투자 기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피셔의 분리정리,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경우에는 소비와 투자의 결정이 분리돼서 나타난다. 그래서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것은 자기 효용에 맞춰서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피셔의 분리정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산다, 아파트를 산다 이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오를 만한 데다가 아파트를 사놓고 자기가 그걸 전세 주고 자기는 직장과 가까운 데서 거주하면서 효용이 높은 쪽에다가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피셔의 분리정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사는데 A라는 지역에 직장이 있는데 A라는 곳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안 올라요. 그러면은 내가 아파트를 살 때는 B라는 지역이 아파트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를 사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투자죠, 투자. 그러니까 뭐 아파트를 투자로 생각하냐,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이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개인들이 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아파트를 사야 된다면은 그것은 가격이 오를 만한 데다가 사놓고 자기가 직장을 가서 거기서는 전세를 얻어서 거주를 하는 거죠. 여기서 전세를 주고 여기서 전세를 사는 거예요. 만약에 덩컨이 그냥 소비와 투자를 일치시킨다고 해가지고 A라는 직장 지역에 사놨는데 아파트 가격은 하나도 안 오르고 나는 직장을 B로 옮기게 됐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A하고 B 먼 데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만 아파트를 B에다가 사놨기 때문에 B로 직장을 옮기거나 A에 있거나 C로 옮기거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도 그 소비와 투자의 결정 분리가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죠. 자, 그까지 해서 지난 시간 두 가지 내용을 좀 간단히 복습을 했고, 이제 그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주식과 채권의 평가에서 주식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게 되면은 나중에 뭐를 받게 되냐? 그거는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배당을 받아요. 그런데 나는 3년만 갖고 있고 3년까지만 갖고 있고 3년 후에 처분할 거다. 그러면은 3년 동안에 이렇게 해서 1년, 2년, 3년 동안에 배당을 D1, D2, D3를 받고 여기서 P3의 가격으로 처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D1, D2, D3, P3의 현재 가치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요 t 이퀄 3 시점에서 P3는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럼 P3도 결국 D4, D5, D6 이후에 들어오는 것의 현재 가치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갖고 와서 현재 가치를 또 갖고 가느니 그냥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쭉 갖고 온 거나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바로 그 주식을 N 시점까지 배당을 받다가 N 시점에서 처분한다고 하면은 그것의 현재 가치가 이러한데 PN도 N 플러스 1 이후에 들어오는 배당의 현재 가치니까 그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거를 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바로 요 밑에처럼 모두 배당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모형이 나오는데 그거를 배당평가 모형 또는 배당 할인 모형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배당을 똑같은 금액만큼씩 지급한다면은 그 계속 기업이니까 무한히 배당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4-30처럼 DDD를 현재 가치로 구한 무한등비급수의 합으로 여기에 D 나누기 R 이걸로 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그 배당을 똑같은 금액으로 한다는 거는 배당이 그 증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성장이 없다는 것은 재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나는 대로 다 배당을 해버리기 때문에 재투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R분의 D는 R분의 E로 표현이 된다 이거예요. E는 이제 EPS. 여기서 D도 DPS입니다. DPS. 한 주당 배당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배당이 그 전혀 증가하지 않고 똑같은 금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주식평가 모형은 제로 성장 모형이라고 하죠. 그런데 배당이 그 기업이 정상적이라면 조금씩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 증가하는 거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하자. 그래서 그 일정한 비율 G를 적용을 하면은 D2는 D1의 1 플러스 G를 곱한 거고 D3는 D2의 1 플러스 G를 곱한 거고 이런 식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식을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앞에서 현재 가치 구할 때에 했던 그 항상 성장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항상 성장 모형으로 바로 그 4-40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D1 나누기 R-G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이 항상 성장 모형에서 항상이라는 것은 always가 아니고 constant예요. constant. 우리가 경제학에서 왜 항상 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항상 소득은 항상 버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버는 그 소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성장 모형이다. 그래서 이걸로
주식평가 모형에 적용을 한 사람이 고든이라고 해서 고든평가 모형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배당이 불규칙하게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그것도 이제 배당이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 배당이 아예 증가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배당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요 배당이 불규칙하게 증가하는 경우는 많이 증가하다 조금 증가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랬을 때, 많이 우리가 적용하게 되는 게, 사용하게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고속성장 모형, 이걸 고속성장 모형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 손가락도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가다 말고 쓰고 해서 다시 저기를 바꿉시다. 그럼 이 포인트가 너무 작아지고, 아무튼 좀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증가율이 높아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증가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성장 모형을 적용을 하려면은 성장률이 할인율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여기서 분모가 양의 값을 가져서 R-G니까 이게 0보다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R보다 G가 작아야 되는데 성장률이 어떤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할인율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G가 할인율보다 높은 구간이라고 합시다. 뭐 테슬라 이런 게 주가가 엄청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지금 엄청 일어나는데 그런 것은 G가 R보다 큰 경우예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우주로 로켓처럼 우주 로켓처럼 오른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G가 R보다 큰 경우인데 근데 그게 계속 가겠습니까? 그게 계속 가진 못하죠. 그게 안정적인 국면에 들어서면은 다시 G는 R보다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R보다 작아지는 이 구간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이후에 들어오는 거는 다 아까 얘기한 요 4-4식으로 구해내면 되니까. 그러면은 요 구간은 건별로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건별로. 그래서 여기 식으로 나타냈는데 요 구간, 요거는 성장률이 할인율보다 높은 구간이고 요 구간, 요 이후의 요거는 성장률이 할인율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할인율보다 낮은 구간에서는 고든 모형으로 항상 성장 모형으로 현재 가치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이제 한번 봅시다.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예제 4-1인데 가나기업의 올해 말 1주당 배당금이 2,000원이랍니다. 2,000원. 그런데 이 기업이 처음 3년간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1, 2, 3까지 그리고 4, 5, 6 이렇게 가는데 이 3년간은 할인율이 18%라는 거예요. 여기는 18%. 그리고 요 구간은 18%입니다. 그리고 4년째부터는 6%의 성장을 한대요. 4년째부터는 여기서부터는 6%로 성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무한히 6%로 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할인율은 얼마냐? 할인율은 여기서 16%라고 했습니다. 16%. 그러니까 여기 올해 말이 2,000원이고 2,0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는 2,000원 곱하기 18%로 증가하니까 이게 되겠네요. 그죠? 2,000원 곱하기 1.18 그리고 세 번째에 들어오는 거는 1.18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16%로 현재 가치를 구하면은 5262가 되는데 바로 그것은 요거 세 개의 현재 가치예요. 요 세 개의 현재 가치. 그게 5262예요. 5262. 그런데 이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그 6%로 증가한다니까 우리가 여기를 아예 구간을 딱 잘라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이후에 6%씩 들어오는 것은 아까 D1을 R-G로 나눈 것이 P0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P3를 구하려는 거 아닙니까? P3. 그러니까 P3는 D4를 R-G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은 D4는 여기서부터는 6%니까 여기 아까 여기까지 구했던 게 얼마였어요? 요거였죠. 요거 2000 요거에 6% 증가한 여기에 1.06 곱한 그거를 어, 구해요. D4를 구해서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은 요 R은 16%고 16% 그리고 빼기 증가율이 6%니까 6%를 빼면은 10%가 되겠네요. 그죠? 10%로. 그러면은 요걸 구하니까 29519래요. 그러니까 29519를 그냥 넣으면 안 되죠. 왜냐면은 요거는 P3니까 여기 시점에서의 가격이니까 요걸 현재 주가로 가져오려면 갖고 와야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 합쳐야 돼요. 그래서 29519의 현재 가치를 해서 여기다 더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여기 그림도 돼 있는데 29519 해가지고 현재 가치로 하니까 18912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은 24,000원이 되는데 이 24,000원이 이 주식의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2360, 2785까지가 18%의 성장률로 증가를 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6%의 성장률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쭉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다 이걸로 현재 가치가 됐고 그래서 이걸 다시 현재 가치로 일로 P3의 현재 가치가 된 거고 이거를 P0의 현재 가치로 갖고 온 게 18912가 돼서 개별적으로 현재 가치 구한 거하고 더하면 24,674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G가 R보다 작다. 어떤 기업의 성장률이 그 할인율보다 크다라는 거는 일시적이고 결국에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특정한 구간에 고속 성장하는 거 주가라고 해도 이렇게 그 모형을 통해서 적정 가격을 산출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G가 R보다 계속 클 수는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거는 왜냐면은 요 할인율이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나 위험 뭐 이런 걸로 결정이 되는데 G가 계속 커지면은 결국엔 그 기업이 국가 경제 전체보다도 더 커진다는 건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G는 항상 결국에는 R보다 작게 되는 그 구간이 나타나는 그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모형을 쓰는데 물론 현실을 다 반영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 비현실적인 얘기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장 기회 평가 모형인데요. 성장 기회 평가 모형. 자, 여기서 그 아까 이런 거를 했죠. 예를 들어서 그 6,000원씩 무한히 계속 배당이 이루어지는 회사다. 그러면은 금리가 할인율이 10%다. 그러면 이제 6만 원이라고 했어요. 6만 원. 이거는 제로 성장 모형의 그 주가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4%씩 그 증가를 한다. 성장률이. 그러면은 10%에서 4%를 빼서 여기에 이제 6%가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게 10만 원이 되는 거죠. 주가가. 그러면은 요거는
10만 원은 항상 성장 모형이 있고 요거는 제로 성장 모형이에요. 그러면 요 두 개의 차이인 4만 원이 뭡니까? 4만 원이 바로 그게 성장 기회의 현재 가치란 말이에요. 그게 이 기업이 4% 성장하는데 그 4%에 대한 현재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아까는 이 10만 원을 그냥 여기서 할인율에서 이렇게 반영을 해서 구했지만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6만 원에다가 성장 기회 현재 가치 4만 원을 더해 가지고 10만 원을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구하는 것이 이제 성장 기회의 평가 모형이에요. 그래서 성장을 안 한다면은 R분의 D라고 그랬죠. 특히 이익을 재투자 안 하고 다 배당을 하기 때문에 그 D를 EPS라고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게 바로 그 제로 성장 모형의 주가 여기서 6만 원인 거고 6만 원. 그리고 요 PBGO가 바로 4만 원이 돼서 바로 이게 이제 10만 원의 주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장 기회의 현재 가치, 요 4만 원의 가치를 따로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더해줘도 되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성장 기회의 평가 모형을 구해서 성장 기회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PBGO를 측정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PBGO라는 것은 바로 이 회사가 재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는 기회를 가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재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 기회가 딱 한 번만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성장 기회가 어떻게 한 번만 있겠냐? 그러니까 한 번만 있는 경우 하고 또 계속 있는 경우를 하고 이렇게 해보면은 극단적인 걸 하니까 그 중간 거는 이제 이 원리를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성장 기회가 한 번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성장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익을 재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EPS가 됩니다. EPS. 그리고 이 주식 이게 이제 자기 자본 아니에요. 이게 자기 자본 EPS라는 게. 그러니까 이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느냐. 만약에 20%의 수익 이게 그 1,000원인데 EPS가 1,000원인데 2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은 1,000 곱하기 20% 해가지고 200원씩의 이익을 현금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EPS 1000에다가 이익률 그게 자기 자본 이익률이 ROE, Return on Equity라고 하죠. ROE. 그래서 ROE를 곱해주면은 이게 2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1000이 투자해서 이렇게 벌어들이는 거니까 요것의 현재 가치에서 1000을 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NPV가 됩니다. 그런데 그 투자를 NPV가 그 투자를 T 시점에서 한다. 그러면 그 NPV가 NPVT가 되겠죠? 그런데 주가는 T 이꼴 0 시점으로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PVT를 0 시점으로 끌어와야죠. 그래서 NPVT를 할인을 해야 돼요. 1 플러스 R의 T승으로. 그게 PBG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을 보면은 PBGO는 그 NPV의 현재 가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떤 그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올라요. 왜? 이 회사가 나중에 그 현대자동차 주가가 많이 올라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나중에 그 애플하고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전략적 제휴를 한대요. 그 전략적 제휴는 지금 아직 NPV가 실현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몇 년 후에 가서 투자를 해가지고 가치들 생산을 해서 이익을 내는 거는 예를 들어 10년 후다라고 하면은 NPV 10이에요, 10. 그런데 그것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는 이유는 그것이 NPV
10승으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 PBGO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투자 기회의 NPV가 미래 시점의 NPV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가지고 지금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갭이 1,000원씩의 순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할인율은 10%래요. 할인율. 그런데 올해 말 첫 번째 올해 말에 1,000원을 투자해서 그 다음에부터 100원씩 벌어들일 수 있는 투자안을 갖고 있다. 이 가나기업이 투자안을 수행할 경우 PBGO와 이를 반영한 주가는 얼마가 되느냐 봅시다.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데, 자, 여기에 EPS가 매년 이렇게 벌어들여요. 1,000 이렇게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말에 투자 기회가 있대요. 1,000을 투자해서 10씩 벌어들인대요. 10씩. 그러면은 10씩 벌어들이는데 할인율이 10%랍니다. 그러면은 그 10씩 벌어들이는 것의 현재 가치는 1,000이에요. 그러면은 1,000을 투자해서 매번 100씩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씩 벌어들이는 무한연금의 현재 가치는 여기서 보면 1,000이에요. 그런데 투자 비용도 1,000이에요. 마이너스 1,000. 그러니까 제로잖아요. NPV가. 그러니까 NPV가 제로니까 PBGO도 제로고 주가는 제로 성장 모형으로 적용했을 때의 EPS의 현재 가치니까 그 1,000원의 현재 가치 10,000원인데 10,000원에 더해질 게 제로인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질 않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재투자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률이 할인율과 똑같으면은 PBGO는 0이 되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까 두 번째 문제가 이거였죠. 오랜만에 투자안이 100이 아니라 150씩 벌어들인다면 PBGO는 얼마가 되고 주가는 얼마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PBGO는 1,000원을 투자해서 150씩 벌어들이니까 150의 무한연금의 현재 가치니까 이게 되고 그러면은 1,500이 되겠네요. 그것에 투자 비용은 1,000이니까 500이 뭐가 됩니까? NPV가 되죠. 근데 NPV가 1년 후에 올해 말에 실현되는 거니까 그것의 현재 가치는 454가 돼요. 그러니까 주가는 10,000원에다가 454를 더한 1,454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PV가 양의 값을 가지니까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는 거죠. 아까는 NPV가 제로니까 주가 상승에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재투자 기회가 150번씩 벌어들이는 재투자 기회가 3년 후에 존재한대. 그럼 PBG와 주가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3년 후면은 여기에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NPV가 아까 500이었는데 500을 아까는 한 번 할인했지만 여기서 요거는 이제 3번을 할인해서 바로 11,37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차가 애플과 제휴해서 자동차, 전기차를 생산을 10년 후부터 한다는 것은 10년 후에 NPV가 주가에 반영되는 거고 5년 후에 한다. 그럼 5년 후에 NPV가 주가에 반영되는 거니까 5년 후에 NPV가 5년 후에 할 때가 훨씬 주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투자 기회가 이제 한 번만 있는 경우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투자 기회가 이제 여러 번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 번 있다고 하면은 투자 성장 기회가 매년 계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면은 배당도 하고 재투자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여기서는 B가 유보율이에요. 유보율. 그러니까 B에다가
EPS를 곱하면, 그러니까 1000의 EPS가 있는데 1000의 EPS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 400을 유보를 했다. 그러면 이 유보된 게 재투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보율이 0.4가 되고 배당 성향은 0.6이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배당액과 배당액은 600원이 되는 거고 요거는 I는 4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률, 매년 전속한다는데 그 성장률을 어떻게 구하냐? 성장률은 유보율에다가 여기 0.4에다가 여기 0.4에다가 ROE를 곱해요. ROE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ROE를 곱합니다. 그래서 ROE에다가 이걸 곱해서 예를 들어 ROE가 25%다. 그러면은 0.4 곱하기 0.25 해가지고 10%가 성장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해에 투자할 때는 BEPS1 이게 투자액이죠. 그리고 거기에다 ROE까지 곱하면은 요 분모가 바로 그 투자로 해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이 됩니다. 매년 들어오는. 그것을 현재 가치로 구하고 이게 그 투자안의 현재 가치고 투자 비용은 B의 EPS1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NPV1이라고 하고 NPV2는 그 2년 후에 시행되는 투자안의 NPV 있고 그래서 이런 투자가 계속 된다면은 NPV1, NPV2, NPV3가 계속 무한대까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하면은 NPV1은 1 플러스 R로 할인하고 NPV2는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할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NPV1, NPV2, NPV3 이런 식으로 바로 NPV1을 기준으로 매년 G만큼 증가하는 성장연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장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NPV1 나누기 R-G가 PBGO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주가를 성장 주가를 그 D1을 R-G로 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주가예요. 그럴 때 요 대신에 그 NPV1이 들어가는 거고 요것이 PBGO가 되는 거죠. 성장 기회가 불규칙하게 존재한다. 그거는 불규칙하게 존재하는 건 건별로 이제 계산을 해야죠. 뭐 그럴 거밖에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완전히 딱 한 번 있는 경우 그리고 계속 있는 경우 했으니까 뭐 몇 번 있다가 그 계속 있는 경우로 나타난다거나 뭐 그것은 아까 고적 성장 모형으로 주가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 지금 한 내용을 응용을 해서 적용을 해야죠. 자, 이제 4-3을 봅시다. ABC 기업의 첫해 1주당 배당액 D1은 5.04불이에요. 504원이라고 합시다. 5.04. 첫해 순이익은 EPS와는 8.4예요. ROE는 25%, 시장이자율이 15%, 그러니까 요 할인율을 쓰라는 겁니다. ABC 기업의 PBGO와 주가를 구해라. 성장이 없을 때의 주가는 얼마입니까? 성장이 없을 때의 주가는 그냥 요 EPS를 성장이 없을 때의 주가는 EPS를 R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8.4달러를 0.15로 할인을 하면 이제 56달러가 되고 그 다음에 매기 기간 일정한 비율로 성장할 때 주가는 어떻게 구하냐? 그럼 성장률을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장률은 B 곱하기 ROE라고 했죠. 그래서 유보율이 얼마냐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8.4달러에서 5.04달러를 배당을 했으면은 그 8. 요게 배당률이 되겠죠. 배당 성향이 되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배당 성향하면은 유보율이 되니까 요 괄호 안에가 유보율이 되고 ROE는 25%였으니까 여기가 10%가 됩니다. 성장률이. 그러면은
주식 가격은 고든 모형을 써서 이렇게 구하면 100.8달러가 돼요. 그러니까 100.8달러와 56달러의 차이, 뭐 40달러 정도 됩니까? 44달러? 이 정도 되는데 그것이 바로 PBGO가 되는 거죠. PBGO.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PBGO를 이렇게 바로 제로 성장 모형과 일정 성장 모형으로 구한 것의 차이로 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현금 흐름 모형을 이용해서 재투자되는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첫 해는 8.4달러에서 5.04달러를 뺀, 배당을 뺀 3.36달러인가요? 3.36달러가 투자돼서 그게 3.36에 25%씩을 무한히 벌어들이니까 요것의 현재 가치를 구해서 요 투자 비용을 빼면은 2.24달러가 된다 이거예요. 요 이것도 성장률만큼이 증가되니까 여기에 2.24달러에 2.46, 그 1점 성장률이 10%니까 1.1을 곱하면 이게 되고, 요것에 또 10%를 곱하면 이렇게 돼요. 이것에 다 현재 가치를 갖고 와서 PBGO가 되는데, 이 PBGO는 결국 2.24달러를 R-G, 여기서 보듯이 R-G로 나눠서 44.8달러가 되죠. 이렇게 구한 것이 바로 여기서 구한 44.8달러와 일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한 것은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해서 내재 가치를 구한 거예요. 이게 재무관리 전반에 적용되는 주류예요.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평가 사회에서는 평가 방법을, 내재 가치 구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해요. 하나는 뭐 소득 접근법이라고 해요. 소득 접근법, 인컴 어프로치.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 가격을 마켓 어프로치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자산 접근법이라고 해요. 자산 접근법. 이거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소득 접근법은 어떤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미래에 들어올 소득을 현재 가치로 구해라 이런 거고, 이게 이제 대세죠. 이게 대세예요. 그리고 시장 접근법은 그렇게 못 구하면은 비슷하게 거래되는 가격을 이용을 해라. 그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상대가치 평가 모형입니다. 여기서 주식을 평가할 때. 자산접근법이라는 것은 이제 청산기업 같은 경우에 영업권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가치를 산출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이제 소득접근법하고 시장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세는 그러니까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재무이론의 평가는 소득접근법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이 방법도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제시된 것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상대가치 평가 모형인데, 상대가치 평가 모형은 PER, 주가 수익률, 또는 PBR, 주가 순자산 배율, 또 PSR, 주가 매출액 비율,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를 얘기할 때는 퍼가 뭐예요? 주가를 EPS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EPS 몇 배냐는 건데, 요것을 퍼라고 하는데, 요 분모가 EPS니까 여기다가 EPS를 곱하면은 결국 이게 P가 되지 않냐. 그래서 PR에다가 EPS를 곱해서 주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현재 구한 퍼를 그대로 쓴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순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퍼를 가지고 거기에다 EPS를 곱하면 현재 주가가 나오고, 그러니까 시장 주가 가지고 순환놀이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구하라는 게 아니고 이때 퍼는 그냥 단순한 퍼가 아니라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퍼를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멀 퍼라고 그래요. 노멀 퍼. 그래서 보면은 그때 정상 퍼로 사용할 때는 비슷한 기업의 퍼를 갖다 쓰거나
산업 평균의 펄을 쓰거나 과거 평균 펄을 쓰거나 아니면은 그 이론적인 펄, 그러니까 배당 평가 모형을 이용해서 펄을 구해서 쓰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배당 평가 모형을 통해서 펄을 구한다면은 이렇게 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D1 나누기 R-G 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양변을 EPS로 나눠보자. 그러면 요쪽이 왼쪽은 요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퍼잖아요, 퍼. 요 좌변이. 그 여기서는 요게 없어지니까 요것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추정해서 퍼를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EPS를 곱하면은 이론적 주가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제를 가지고 한번 쉽게 살펴봅시다. 과거 이 기업의 EPS는 2,700이에요.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퍼가 9래요. 그러면은 현재 주가는 2,700에다 9를 곱한 거죠. 그게 얼마입니까? 어디 계산해 놓은 게 없나요? 여기 있네요. 현재 주가는 24,300원이에요. 그죠? 그 현재 퍼가 9라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산업평균 퍼는 8.5고 과거 평균 퍼는 10이다. 유보율 60%, 주가산출률 할인율 16%, 자기자본 이익률 ROE 20%다. 산업평균 또는 과거 평균 퍼를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현재 주가는 24,300원인데 만약에 그 산업평균 퍼를 적용을 한다면 8.5 곱하기 2,700이니까 22,950원이 되고요. 또 과거 평균을 가지고 하면은 27,0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4,300원은 산업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은 22,950원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과거 평균 퍼로 보면은 27,000원이 기준이 되니까 저평가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평균 주가를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은 사는 거고 아직 저평가됐으니까 산업 평균을 그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고평가됐으니까 파는 거죠. 또 내재 가치도 그 소득 접근법인가? 그래서 배당 평가 모형으로 구한 가격도 내재 가치가 그 시장 가격과 비교해서 크다 작다로 산다 판다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좀 간단하고 두 번째 배당 평가 모형을 이용한 퍼. 그러니까 그 이론적인 퍼를 통해서 균형 주가를 산출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론적인 퍼에다가 곱하기 EPS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론적인 퍼는 R-G 분의 1-B 그 배당 성향 곱하기 1 플러스 G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G는 ROE 여기에 20%라고 했으니까 20%에다가 B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은 그 60%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12%에 12%를 넣고 요 위에 유보율 그 성장률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11.2가 돼요. 그러면 11.2에다가 2,700원 EPS를 곱하면은 3240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240원이 그 바로 그 균형 주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PBR은 그 주가 순자산 배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PSR,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PSR인데, PSR도 그 저기를 가지고 그 주가 매출액 비율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PER, 퍼랑 그 논리는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구한 균형 가격이 주식의 균형 가격이 지금 봐도 그 소득접근법을 구할 수도 있고 시장접근법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또 시장접근법 안에서도 퍼로 구할 수도 있고 PBR로 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이론적 모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내재 가치는 굉장히 많아요.
그 내재 가치를 이제 가장 이론적으로 그 우월한 방법으로 인정받는 게 이제 배당 평가 모형, 그리고 그게 그 소득접근법의 현금흐름 할인법 다 같은 말인데, 그것인데 그것으로 구한 것과 시장 가격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격과 비교해 봐 가지고 시장 가격이 더 낮으면은 시장이 저평가됐으니까 그 사는 거고, 높으면은 파는 거고,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채권과 관련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모로 지금 미숙한데 이제 나아질 테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